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상진 후보의 쇼츠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강성희 의원에게 사과하고 경호처장 경질하라. 윤석열 정권은 군부 정권보다 더한 독재 정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이 의결한 법안을 양곡관리법부터 특검법까지 줄줄이 거부하고 있고,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 장관이 24명째입니다.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이 독재 정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급기야 전북의 정부 행사에서 대통령을 향해 발언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현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이 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게 사죄하고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번 주에 아주 화제였는데 예. 아주 화제였는데 영상 직접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강성희 네, 의원 이거 이틀 막 하는 거. 아니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악수까지 했어요. 잘했는데 대통령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옆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딱 경호처장 같은 사람이 사인을 딱 주니까 바로 6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입 틀어맞고 그리고 이렇게 끌고 나가던데. 저는 이런 장면을 진짜 얼마 만에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국 교수가 뭐 북한에 뭐가 떠오른다고, 태성택 뭐 떠오른다고 그랬는데 정말 비슷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대통령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실내 행사를 할 때는 이미 다 검증을 해요. 다 엑스레이 뭐 이거 해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 있고, 사전에 누가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 신분 조사까지 다 해요. 다 하고 비표를 발행해서 비표를 달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아니 못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내 행사는. 그 자리는 또 VIP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VIP 자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었고, 이미 다 검증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무슨 신변에 위협을 갈 뭐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제지를 하더라도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이 5개가 있다. 폭력 전과가 5범이다. 그걸 강조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 의원 중에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실외 행사에서 군중이 모여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돌발적으로 뛰어들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건 제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경호상에서.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실내 행사에서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경우였다는 거죠. 누가 봐도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명이. 근데 강성희 의원이 등치가 커요. 생각보다. 키가 크고.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끌고 나가더라고. 이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경우였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일반 개인도 아니에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의 사람들을 불러서 따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게 건 아니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민주당의 단독으로라도 운영위원회 열어야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열어서 대통령 비서실 불러서 분명히 경과를 따져야 되는 내용이고, 국회의장 또한 이것도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행정부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따져야죠. 항의하고. 근데 김진표 의장이 따질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그리고 경호처장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경질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질해야죠.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경우이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장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 뭐 이렇게 탁 발언하면은
사실 인기 더 올라가죠, 대통령 인기. 근데 사실 벌써 한 3일 지났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은 그냥 그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 통해 나오는 거는 강성희가 문제가 있고 대통령실 입장은 고소는 안 하겠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강성희 의원을 고소는 안 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강성희 의원이 그때 너무 위험스러워 보였고 행사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는 건데 대통령실은 별로 그렇게 미안한 것 같지 않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이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죠. 국회의원은요, 국민이 직접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리고 행정부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임명장을 둔 위임된 권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게 맞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국회의원이 따지는 것은 국민이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국정기조 좀 전환해라. 발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입틀어막고 끌어내는 게 그게 어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 국회의원 자체를 진짜 뭘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근데 저 같으면은 진짜로 저 같으면은 그냥 쇼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얘기 들어줄 척하고 오히려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옛날 막 오바마가 자기 연설 방해하는 사람한테 막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막지 마라. 너 할 말 해라. 넌 그걸 말할 자격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장애인단체에서 막 시위할 때 행사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막지 마라. 3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폼나요. 누구를 이거 갖고 쇼한다 그러는데 그런 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경호실에서 막 끌어내는데 그러지 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면 되냐? 하면 오히려 인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왜 그런 것도 못해요? 이 사람, 윤석열 정권이 제가 쇼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들 줄줄이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한두 건도 아니고 줄줄이 다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들 헌법에 걸리려고 하잖아요. 역대 정권에서 최고 벌써 2년 만에 최고 많이 했어요. 맞아요. 문재인 네. 정권에서 한 건도 없었어요. 네. 거부권이. 네. 지금 벌써 8건인가를 하고 있어요. 줄줄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 없이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어요. 장관들 그냥 24명을 벌써 임명했어요. 이게 이제 독재 정권, 이게 독재 정권이에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 정권이 뭡니까? 근데 이게 이 장면도 강성희 의원 이 장면도 그 독재 정권이라는 그 장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 저는 요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국회 의석이 얼마 없어도 대통령만 우리 당에서 나오면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구나. 국회가 의석수가 180석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난 진짜로 이명박 박근혜 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보면서 다 알게 됐어요. 이거 인기도 없고 국회 의석도 안 되는데 대통령 혼자서 그냥 밀어붙이면 뭐 국회가 무용지물이라 하는 게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을 갖다가 그 심의 의결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을 하게 되고 이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네. 이거 자체를 전체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국회 자체를 대통령이 전체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지 네. 국회랑 타협하면서 그렇죠. 잘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예. 하고 싶은 게 없어.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국회 무슨 도움이라든가 국회한테 아쉬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소불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야. 그러니까 강성희 의원을 끌어내는 장면도 네.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이런 장면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국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런 장면이 있으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서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나서서 정말 과도한 경우였다. 앞으로 이런 일을 없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그 중간선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신임 이거 한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앞으로 이거 보니까 진짜 야 정말 한번 잘못 보고 나니까 그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그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헌법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지금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탄핵제도밖에 없어요. 아,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지금 김상진 교수님께서 하신 쇼츠, 네. 그 요번에 강성희 의원 강성희요. 이렇게 국회에서 내쫓긴, 아니 국회가 아니죠. 현장에서 내쫓긴 장면 가지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사과하고 당연히 그리고 경호처장 경질 네. 하라는 거, 네. 그리고 민주당은 빨리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이거 조치하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나와야 된다. 예.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 제가 100%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슈